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1일 금요일 오후 4시 5분입니다. 제 얼굴 영상이 안 나오는 때는 이렇게 앞으로 어항 하나 갖다 놓으려고 그럽니다. 물고기들 잘 보시면서 마음의 평화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마감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어젯밤에 또 빠졌죠. 그죠?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요즘에 악재도 없이 그냥 스물스물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단지 기술적인 이유로 인해서요. 하락해야 될 때 됐고 하락 추세니까 그냥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핑계라고는 경기 침체 우려라고 갖다 붙이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슬슬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장 당연히 그래서 하락 마감했고요. 얘도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이 자연스러운 당연히 하락 추세 그런 때에 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락하는 게 자연스럽다. 이슈가 없어서 급락하는 게 말이 안 되냐. 이슈가 없는데 하락하는 게 말이 되냐.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하락 추세 중에 하락하는데 이게 특별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죠?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1% 가까이 지금 하락하면서 일단 출발을 했어요. 이래저래 전 세계가 하락 추세를 아무런 이슈도 없이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 그죠?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락 포지션을 갖고 있는 분들, 하방 포지션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이나 상방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이게 피곤할 수 있다는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을 끝내는 거는 하락을 끝내는 건 오히려 악재가 하락을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락 많이 한 상황에서 나오는 엄청난 악재가 나오는 때가 있거든요. 폭락 중에 엄청난 악재가 나오는 거. 그런 악재가 나오면 보통 개파락 어마어마하게 폭락 출발하면서 오히려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하락 추세를 끝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슈도 없고 그러니까 변동성을 죽이는 상태로 서서히 시장이 힘이 빠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폭락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차라리 대응하기 쉬운데 계속 짜불짜불 빠지면서 결과적으로 오늘은 대부분 전저점을 위협했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가 어떤 쌍바닥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부분 주요국 증시들이 쌍바닥 형성에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쌍바닥 형성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딱히 폭락 이런 것도 아니에요. 쌍바닥 만들지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그죠? 주식 상승을 바라보시는 분들, 주식 들고 계신 분들께는 진짜 최악의 장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락을 보시는 분들께는 정말 골디락스하게 잘 빠지는 거죠. 이런 모습이요.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중에 있었던 이슈는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PMI가 또다시 발표가 됐는데요. 제조업 지표죠. 제조업 지표 잘 나왔다고 합니다. 예상치가 50이었는데 51.7 나왔으니까 잘 나온 거죠. 서프라이즈 했지만 근데 중국 증시는 오히려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게 선반영의 묘미라고나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요게 나왔고요. 또 그리고 오늘 장중에 오늘 한국장 시작하기 전에 나온 뉴스는 예를 들면 이런 거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급등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혹은 달러 강세 이런 것 때문에 6월 달에도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났다라는 거 한국 이야기입니다. 그죠? 요런 점들 요런 것들이 좀 눈에 띈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거 시장에 영향을 미친 건 없었고 그죠? 하여튼 아시아장은 보통 장중에 이슈가 잘 없죠. 요 정도 살펴보면은 되겠습니다. 이슈 이야기하니까 오늘 밤의 이슈까지 좀 미리 점검을 할까 하는데 오늘 밤 같은 경우는 유로존에서 다양한 물가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이탈리아 CPI, 유로존 CPI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니까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미국에서 제조업 지표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어쨌든 50은 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거 우리 잘 지켜는 보자고요. 지금 경기 둔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조업 지표도 참고 정도는 하자. 이게 너무 서프라이즈 하거나 너무 쇼킹하지만 않으면 시장에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이슈는 일단 오늘 밤에 없다라고 봅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중국 증시부터 좀 먼저 살펴볼게요. 오늘 홍콩은 휴장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평상시처럼 상해 종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자리가 3,400이라는 자리인데요. 3,400이라는 자리를 현재 4거래일째 넘지 못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죠. 4거래일째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오늘 갔었어야 되거든요. 갈 거면 오늘 갔었어야 돼요. 제 생각엔 그래요. 왜냐? 지난 3거래일 동안 매물을 소화했거든요. 3,400에 저항을 소화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해주면서 이거 돌파 한차 가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근데 뭐 PMI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먼저 PMI가 잘 나올 거에 대한 선반영이 돼 있어서 그런지, 혹은 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인지 어쩐지 일단은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상승해야 될 자리에서 하락 마감했다라는 게 심각하긴 심각한데, 그래도 다행히 낙폭이 크지는 않아서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라는 이야기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은 조심스럽게 상방으로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기를 붕괴시켜야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여기 안에서 놀고 있는 거죠. 요 안에서.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라인이 붕괴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래로 가겠다는 건데, 아직까지는 요 음봉 요거 하나 조금 하락한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단지 저항을 누적시켰다. 어라 심상치 않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왜 자꾸 중국 증시를 보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증시가 어떤 지금 현재 전 세계 증시의 반등의 대장이기 때문에, 얘가 꺾인다면은 세계 증시는 큰 힘을 잃지 않을까, 상승세가 많이 꺾이지 않을까, 분위기 많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고요. 하여튼 그래서 어젯밤에 저기 미국 금리가 어젯밤에 하락을 했는데, 요렇게 어젯밤에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화권 증시가 오늘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꼭 미국 금리가 내렸다고 중국 증시가 좋으란 법은 없기는 한데, 아무튼 요즘에 확실히 세상이 좀 혼조하긴 한가 봐요. 말씀드렸죠.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중국 증시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하여튼 근데 어젯밤 같은 경우는 미국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도 안 좋았으니까, 이 어쨌든 뭔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거 우리가 좀 눈치는 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험자산 선호가, 투자 심리들이 슬슬 꺾이고 있는 게 아니냐, 요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국 증시 보면 항상 봐야 되는 게 위안화까지 쳐다봐야 됩니다. 금리차가, 미중 금리차가 다시 정상화되어 가고 있고, 미국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 위안화가 계속 하방 경직성을 보인다는 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 조만간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 그림인데, 지금 위쪽으로 매물 소화하고 있는 그림인데, 여기 매물 소화하면 다음번에 여기 전고점까지 갈 수 있을 거고, 여기까지 가면 다시 다음번 목표치는 여기까지 열리는 거고, 여기 전고점, 이거 돌파한차 가면 또 신고가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얘가 자꾸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당연히 그 중국 증시에는 안 좋을 겁니다. 위안화가 약세라는 게 뭐예요? 외국인들이 돈 빼나간다, 뭐 이런 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봐야 된다는 이야기 해드리고 있고요. 다른 건 뭐 다 잘 빠지고 있습니다. 뭐 일본 증시 위치만 체크하자면 전저점 부근까지 바싹 내려왔다라는 거. 이 정도면 그래도 아직은 뭐 쌍바닥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요. 근데 뭐 어쨌든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냥 패스하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도 다시 2만을 붕괴시키고 있네요.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2만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고, 얘도 대부분 나라들이 그렇듯이 어떤 전저점 자리에 대한 지지력, 쌍바닥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마 붕괴될 느낌이 좀 강해요. 그죠? 이까지 내려왔었어도 안 됐었고, 반등폭도 너무 작았었고, 이런 점들이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전에 개장한 독일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개파락 출발을 이렇게 했는데, 이까지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 안 좋은 겁니다. 그죠? 만약에 얘가 여기서 그래도 쌍바닥을 만들고 싶으면 오늘 대급등을 해줘야 될 겁니다. 오늘 뭐 몇 프로, 2, 3% 이상 상승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나왔던 이 음봉을 완전히 돌파한 착에서 완전히 장악해서 최소한 몇 프로 이상의 상승,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면 그럼 쌍바닥 만들 수 있다. 요 정도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일단 일단 지금 개파락이 너무 컸기 때문에 양봉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전저점 자리에 대한 지지력에 대한 엄청난 어떤 그런 매수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오늘 너무 개파락이 심했으니까 양봉 지금 달고 올라오고 있다 정도로 가볍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 거 변함없죠. 그죠? 독일 증시도 이 자리 붕괴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밑에 지지선이 없다고요. 잘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만 잘 안 보인다고요. 이런 점들 보시면 되겠죠. 한국 증시하고 이제 다른 것들 좀 볼 건데, 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라고요? 반도체 지수, 한국 증시하고 이런 걸 보려면 반도체 지수 봐야 된다라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지수 어젯밤에 안 좋았다 말씀드렸죠. 양봉이긴 양봉이지만 이미 중요한 자리를 종가상으로 이게 깬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중요한 자리는 여기라고요. 6월 16일에 종가가 중요한 자리인데 이미 깼죠. 의미 있게 깼으니까 오늘 삼성전자와 코스피와 혹은 대만 증시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 그대로 대만 증시의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3.2% 하락 마감을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고, 차트가 가장 안 좋네요. 그죠? 얘가 어떻게 하락의 대장이 된 듯한 모양입니다. 대만 증시가요.
다른 글로벌 증시들은 그래도 어떤 전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고 잠시 하락이 좀 멈춰있는 이런 상황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미 그냥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고점도 완연하게 낮아지고 있고 오히려 하락이 가팔라지고 있으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긴 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아시아장 전반적으로 낙폭 보면은 대만이 제일 컸어요. 이거 반도체 지수의 영향일 겁니다. 예, 코스피도 그에 못지않게 크긴 컸는데 어쨌든 한국 증시는 이 원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런 증시여서 그런지 오늘 다른 나라들의 뭐 일본 같은 거나 뭐 대만 같은 걸 보면 그런 선방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근데 내용은 좋지 않습니다. 이제 왜 내용이 좋지 않냐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삼성전자, 그죠? 코스피 대장인 삼성전자가 전저점을 완전히 깨고 장대음봉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락할 수도 있었는데 뭐 딱히 급락했다라고 이야기해 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고, 전저점짜리 지지력 붕괴되면 보통 폭락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보시면은 뭐 그죠? 이런 거 이 정도 가지고 우리 폭락이라고 이야기는 하긴 뭐하죠. 그냥 차분하게 빠졌어요. 차분하게. 예. 그러니까 뭐다? 이런 자리가 오늘 이렇게 나왔으면은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뭔가 이제 뭐 해보려고 그러면은 좀 위험한 거예요. 이 최소한 다시 삼성전자를 내가 매수를 해보고 싶으면 57,300원 정도는 돌파 한 짝 해주는 걸 확인하고 나서 해야 된다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매수를 주장하는 거는 객관적인 근거는 일단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떠한 매수세도 확인되지 않은 거예요. 이거 계속 아래쪽으로 하락 잘 진행 중인 거고, 심지어 지금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게 여기서도 여기까지 빠졌는데 반등이 요거까지밖에 안 나왔고, 이렇게 지금 또 전저점 붕괴시켜버리면 도대체 하락의 목표치가 어디까지 열리느냐, 이거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락 목표치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 이번에 반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 매도세가 굉장히 강한 것을 확인한 거예요. 앞으로 삼성전자의 하락의 가속도는 더욱더 급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걸 잘 대응해야 되겠죠. 그죠? 주식 들고 계신 분들 한번 잘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300에 대한 테스트를 했습니다. 전저점 붕괴시켰죠. 전저점 붕괴시켰으니까 아래쪽으로 더 갈 수 있다. 맞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는 약간 차트의 모양이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이제 물론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더 빠질 수 있고 하락의 목표치 더 열려있긴 열려있습니다만은 당장 눈앞에 있는 선물 300이란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이죠. 이 자리가 조금 저는 제 생각에는 어떤 큰 역할을 해서 이 주변에서 조금 오래 싸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저점을 깨고 이 어떤 계속 하락을 진행시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전저점 깨고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는 있지만 여기에다 대고 지금 하락 포지션 보시는 분들이 뭐 기뻐하거나 뭐 너무 안심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지선이 있잖아요. 지지선 내려온 것까진 좋아요. 전저점 깬 거 하방 포지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좋을 수 있어요. 근데 300짜리는 굉장한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 내려왔다고 마냥 좋아할 수 없다고요. 여기서 지지력 테스트,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요즘 특별한 이슈도 없죠. 제가 알기로 7월 말쯤이나 돼야 FOMC 회의나 있고 딱히 뭐 눈에 띄는 이슈 같은 게 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300이란 무거운 지지선을 만났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죠.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붕괴되면 아래쪽으로 지지선이 잘 없는데, 이거 그러니까 중요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오늘 여기 봐라, 전저점 붕괴됐으니까 나는 여기서 하락 포지션, 여기서 인버스 한 손가락 더 얻는다, 여기서 뭐 선물 매도 잡는다. 300이 코앞에 있잖아요. 매수세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 드리고, 아무튼 그죠? 하락 추세 진행 중이니까 하방 포지션 들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누적시키시면 되겠죠? 특별히 할 거 없고요.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오늘 수급 같은 거 보면은 또 개인들 이거 풋옵션 순매수가 또 이거 많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인데 이 자리를 깨려면 힘이 많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개인들 풋옵션 여기 순매수 이렇게 많이 붙여놓고 이거 붕괴시키기가 녹록진 않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디 뭐 달리기를 하러 가야 되는데 뒤에 뭐 사람 하나 업고 뛰는 그런 기분일 거예요. 이렇게 풋옵션 순매수 이렇게 많이 붙어 있으면 하락시키는 것도 솔직히 녹록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네요. 이게 그러니까 풋옵션 차트를 봐도 그래요. 풋옵션 차트를 봐도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뭐 물론 여러 가지 행사가를 좀 살펴보고 이야기를 하긴 해야겠지만, 마침 이거 켜져 있으니까 이거만 봐도, 예를 들면 지금 풋옵션들이 당연히 오늘 고점이 높아져야 건전한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오늘 선물이 저점 낮아졌잖아요. 보시다시피 하락 추세 진행 중이니까 선물 저점이 낮아졌으니까 하락 잘 진행 중이긴 한 건데, 그러면 풋옵션들도 이게 여기 고점을 넘어가 갖고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다이버전스가 나타난 겁니다. 일종의 이 풋옵션들은 못 갔어요. 선물만 갔어요. 이런 다이버전스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점들, 이게 그것만 그런 게 아니네요.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행사가들이 지금 보시면 쭉쭉쭉쭉 보여드리고 있죠. 지금 6월 23일날 고점 넘긴 풋옵션이 있습니까? 이 중에 없어요. 이런 점들 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고점 자리는 무거운 저항이거든요. 여기도 풋옵션들이 이런 자리 넘어가서 시세가 시원하게 나와야 이제 300도 붕괴시키고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건데, 솔직히 옵션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 선물 지수는 하락했지만 옵션 시장의 이런 모습들이 좀, 그죠? 어떤 건전한 하락?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지만 건전한 하락과는 조금 좀 거리가 좀 멀어 보이긴 합니다. 또 다시요. 하여튼 이게 전부 다 지지선 부근에 오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 전저점 깼다고 여기다 대고 너무 좀 기뻐하시지 말고 경계할 자리에 와 있다. 예. 오늘 전저점 깬 게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여기다 대고 좀 기뻐할 때는 아니다. 정신 차려야 될 때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런 점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이 전저점 일단 붕괴시키고 있죠. 코스닥도 전저점 살짝 깼습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깼다라고 하긴 뭐하고요. 아직까지 살아는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전저점 자리 내려왔죠. 예. 이 주변에서 꿈틀꿈틀 좀 할 수 있어요. 바로 안 죽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 생각엔 결과적으로 이거 아래쪽으로 쭉 밀릴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이 전저점에 대한 이 영향력, 전저점 지지력에 대한 전저점의 이 지지력을 완전히 어떻게 한 게 아니라고요. 이 자리 완전 극복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제 이거 뭐 딱 봐도 저점 낮아졌네, 이제 여기서 하락 배팅하면 되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뭐다? 이렇게 지금 변동성 슬슬 터지고 있는 때 말고 우리는 이렇게 좀 죽어있을 때, 변동성 죽어있고 시장이 차분할 때, 이런 때 움직이는 게 좋긴 합니다. 지금 전저점 뭐 깨긴 깼지만 좀 수상한 점들이 좀 눈에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경계의 말씀을 좀 드렸네요. 뭐 그 와중에 근데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거는 너무 건전하게 잘 가고 있어서 여기다 뭐 사실 이런 거 보면서 그냥 하방 포지션 마음 편하게 들고 가셔도 뭐 큰 문제는 없긴 할 거예요. 그죠? 이 1289원에 대한 지지력 한 번 더 시원하게 확인했고, 매물 소화 자꾸 되고 있는 거죠. 뭐 1300원 자리가 중요한 저항인 걸 아니까 매물 소화 자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 올라가고 있으면은 증시가 좋을 리가 없다 뭐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무역수지 적자인데 무슨 원달러 환율이 강세로 전환될 수 있겠냐, 계속 약세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뭐 그리고 미국의 긴축 이런 것도 있고요. 한국은행,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저런 원달러 환율 저런 거 좀 방어를 하고 싶고 그러면, 안 그래도 좀 정부에서 슬슬 외환시장에 개입한다 그러긴 하는데, 개입해봐야 세 발의 피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일 수 있어요. 저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안타깝지만 한국은행도 빅스텝이 뭐예요? 뭐 엄청나게 큰 스텝을 밟아줘야 되는 겁니다. 75bp가 아니고 미국이 75bp 정도 올리면은 제 생각에 한국은 뭐 거의 뭐 120 이 정도 올려줘야지 시장에 그나마 좀 그나마 시장의 흐름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한국이 지금 기준금리를 100, 120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이 가계부채 문제나 부동산 문제나 이런 대출 받은 것들,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죠. 그죠? 한국은행요. 올리면 내부에서 부채 문제가 터질 거고, 못 올리면 슬슬 외부에서 그 외국인 자금이 한국에서 빠져나가면서 뭐 자본시장에서 뭐 안정성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 생기는데, 그죠? 어쩔 수 없을 거예요. 한국은행 그렇게 빅스텝 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죠? 빅스텝 하면은 아무래도 여론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냥 서서히 죽는 쪽으로 아마 가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씩 그냥 미국과 겨우겨우 발맞춰서 금리 겨우 올리면서 그냥 서서히 한국도 그냥 저무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세상 분위기가 좀 안 좋아져 가지고 그죠? 계속 좀 안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현실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오늘 미국 증시 이슈 없죠, 그죠? 특별한 이슈 없는 가운데 하락 목표치 3710까지 열려있다. 일단 요까지 말씀드렸고요. 나스닥도 하락 목표치 11250까지 일단 열려있다. 요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하락이 지금 자연스러운 상황이니까 뭐 특별히 문제 없고요. 빅스 지수 같은 것도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뭐 특별히 드릴 이유가
또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가 없는 상황이에요. 빅스지수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 안 좋으니까 일단 하락 포지션 계속 일단 뭐 들고 가보는 거고,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으니까 제가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죠? 금리하고 달러하고 이런 거 계속 체크해 봐야 되겠죠? 솔직히 요즘에 이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이해는 잘 되지 않습니다만은 안전자산 선호인가 싶기도 하고, 일단 하여튼 그냥 지켜볼게요. 일단 떨어지고 있으니까 다시 올라가려면 전고점 돌파한 착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조정이 더 지속될 수 있구나라고 보고 일단 계속 지켜보자고요, 그냥. 그리고 오늘 잘 보셔야 되는 게 국제유가의 어떤 전저점, 쌍바닥 만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싸움 잘 보셔야 됩니다. 국제유가도 쌍바닥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여기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104달러 다 자리가 붕괴돼서 전저점 붕괴되면은 일단은 국제유가 관련된 부분은 이제 혼조세다, 비추세 구간으로 들어섰다, 요렇게 좀 이야기를 바꿀게요. 104달러가 가지는 기술적인 의미가 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국제유가가 앞으로 더 올라가고 오버슈팅하고 그러고 싶으면 104달러를 무조건 지지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에 무너지면 좀 상승세가 좀 많이 꺾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저의 의견은 그래요. 저의 의견은 국제유가 지금 130달러 선이 고점이 나와 있는데, 저의 의견은 그래요. 지금 왠지 이게 이 국제유가 상승세나 이런 게 좀 이렇게 끝나긴 좀 애매하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라운드 넘버 한 150달러 이런 거 한 번쯤은 봐야 이 유가의 상승세도 멈출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는데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저의 느낌과 의견일 뿐이고 사견일 뿐인 거고, 104달러 붕괴되면은 이제 그런 의견은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의견으로서 그냥 기각되는 거죠. 104달러 붕괴되면 저의 의견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죠? 골드 이런 것도 지금 죽고 있으니까 이런 거 함부로 매수 잡으시면 좀 위험하실 수 있고요. 매수세가 확인되면 매수하셔야 되겠죠, 그죠? 물론 금 같은 거 지금 매력적이지 않냐 싶을 수 있어요. 근데 매수의 근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양봉 하나 나오거나 상승 마감하면은 그때 움직이셨으면 좀 좋겠고요. 하여튼 그죠? 구리 같은 것들 줄줄이 죽고 있는 거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구리 같은 게 이렇게 붕괴돼 갖고 한 4달러 정도까지 반등 정도 시도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반등도 안 나와요. 이런 부분이 사실 어쩌면 지금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유가가 떨어지고 구리값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인플레 우려가 완화되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보기는 지금 좀 상황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젯밤에 뉴스 타이틀이 뭐였죠? 경기 둔화 우려로,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 마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쩌면 유가의 하락과 구리의 하락 저런 것들이 호재가 아니고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그죠? 이 참 세상 일이 참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침체 우려 이런 것들 구리값들이 좀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요 정도 이야기만 드릴게요. 하여튼 반등 나올 자리인데 반등 나오지도 않고 계속 급락을 하면서 잘 가고 있네요. 하여튼 이 추세대로 모든 것은 잘 진행 중입니다. 지금 갑자기 추세가 달라지거나 이런 거 없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포지션 가만히 홀딩하시면서 계속 수익 누적시키는 습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고 가봐야지 계좌도 늘고 실력도 느는 거라고 전 생각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